3D 프린팅 기술은 설계도만 있으면 어떤 부품이든 말 그대로 인쇄하듯 생산할 수 있어서 산업 전 분야에서 활용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특히 단단한 금속 부품도 3D 프린팅 기술로 만들 수 있어 국방이나 우주 탐사 분야에도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시흥 3D 프린팅 제조혁신센터 손용센터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센터장님께서는 2007년에 3D 프린팅 기술로 저희 YTN 사이언스에 한번 출연을 하셨던 적이 있는데요. 네. 그때는 플라스틱 3D 프린팅 기술이었는데 이번엔 금속이에요. 이 3D 프린팅 외길을 걷고 계신 분으로서 그동안의 3D 프린팅 기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어떠한 실제 부품을 제작하기 전에 작동 여부 등의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하여 만드는 것을 시제품이라고 합니다. 예. 네. 예, 이러한 시제품을 직접 보고 만들 수 있도록 제작하는 방식이 필요하게 되었고 1983년 레피드 프로토타이핑이라는 즉 회속 조형이라는 개념으로 종이 및 플라스틱 소재를 활용하여 하나씩 쌓아서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예. 기술 초기에는 소재, 장비, 공정 기술이 성숙하지 못하여 형상만을 확인하는 정도의 시제품 제작으로 사용되었지만 2010년도 이후에는 관련된 기술이 많이 개발되어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의 플라스틱, 금속, 부품 제조 기술로 사용되면서 3D 프린팅이라고 산업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저도 2007년 대학원생 과정 때부터 플라스틱 3D 프린팅 기술을 연구해 왔고 현재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시흥 3D 프린팅 제조혁신센터에서 연구하면서 산업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금속 3D 프린팅 위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플라스틱 3D 프린팅 기술은 실제 저희가 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여 국내에서도 상업화가 되었으며 그 중에 하나로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안경입니다. 오, 네. 예. 예, 제 얼굴에 맞게 제작이 되어서 코하고 귀가 아프지 않게 저만의 맞춤형 안경이라고 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경을 인수해서 뽑아내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네. 신기하네요. 네. 네. 일반적인 안경인 줄 알았더니 특별한 안경이었네요. 예, 제 얼굴에 맞춰서 만든 안경입니다. 아,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에서는 3D 프린팅 기술이 많이 상용화가 됐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에게는 3D 프린팅하면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이다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금속 3D 프린팅 기술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예, 기존에는 커다란 금속 덩어리를 절삭 가공을 통해서 깎아서 부품을 만들었다면 금속 3D 프린팅은 약 50마이크로 머리카락 크기의 2분의 1 수준의 작은 금속 분말을 레이저를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녹여 붙여서 한 층씩 쌓아 올려 금속 부품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예. 금속 분말을 약 30마이크로 수준으로 얇게 한 층씩 깔아놓고 선택적으로 레이저로 녹여 붙이는 기술을 파우더 베드 퓨전 PBF 방식이라고 하고요. 레이저로 모재를 녹이고 그 위에 금속 분말을 쌓아 올리는 기술을 다이렉티드 에너지 데포지션 DED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금속 3D 프린팅 기술의 경우에도 외국에서는 1990년도부터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2010년에 들어와서는 레이저 장비 및 공정 기술의 발전으로 품질이 개선되면서 산업 현장에 도입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 또한 최근 맞춤형 소량 금속 부품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해당 금속 3D 프린팅 기술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단단한 금속 부품은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건가 궁금했는데 설명 들어보니까 궁금증이 풀리네요. 자, 그럼 이 금속 3D 프린팅은 어떤 장점이 있길래 이런 산업 전반에서 활용되고 있는 건가요? 예. 3D 프린팅 기술은 원하는 부품 형상에 맞추어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절삭 가공과 비교하여 필요한 만큼의 소재만 사용으로 소재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장점은 특히 고가의 금속, 즉 타이타늄, 니켈 계열, 코발트 계열 등 비싼 금속 부품 제작을 하는데 유리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한 층씩 쌓아 올리는 방식이라서 내부에도 형상을 만들 수가 있어서 3차원 내부 냉각 유로를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냉각 효율을 올리거나 힘을 받지 않는 부분을 격자 구조로 제작하여 경량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부품을 조립하여 만들어야 했던 복잡한 형상을 한 개의 부품으로 일체형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 세 번째로는 맞춤식 제작이 가능하여 국방 발전과 같이 해외에서 사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그 요구 수량이 100개 미만으로 적은 경우에는 금속 3D 프린팅 기술로 제작하는 것이 비용 및 시간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예. 이번에 저희 센터에서는 해당 두 가지 기술을 최적화하여 국방 단종 부품 및 우주 발사체 부품을 제작함으로써 해외에서 사오거나 소량으로만 필요한 금속 부품 제조 기술로 활용하고자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기존에는 깎거나 용접으로 만들었던 것들을 이 금속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다면 더욱 훨씬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는 우주 발사체용 추진제 탱크까지 만드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10월 21일 목표로 인공위성을 우주로 보낼 수 있는 누리호 발사체를 올리게 됩니다. 그렇죠. 예, 해당 발사체 이후에 중소형 등의 다양한 발사체를 준비할 예정인데요. 외국의 경우 이미 앞서 말씀드린 DED 방식의 금속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여 발사체 내부의 연료 탱크를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네. 발사체는 그 수요량이 아직 적고 실어 나를 수 있는 인공위성의 무게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발사체 자체의 중량이 감소되어야 하므로 경량화 제작이 가능한 DED 금속 3D 프린팅 기술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해당 국내의 발사체 제조 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1년 동안 DED 금속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2mm 두께의 연료 탱크 제작 기술을 개발하였고 해당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기존 제조 방식 대비 제작 비용 및 시간을 50% 수준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네. 해당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생기어는 2020년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MOU를 맺고 해당 부품에 대한 설계 요구 조건을 같이 논의하였으며 예. 제작된 연료 탱크는 30바의 설계된 압력에도 견디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제작하는 형상을 기존에는 2개의 구 형태를 붙인 숫자 8의 형상으로 제작하였는데 DED 금속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방구형의 탱크 위에 겹쳐서 제작하는 그 공간 효율성을 12% 높이고 부품 무게는 27% 낮춰 경량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예, 정리해 보니까 이 경량화 그리고 정교화가 이 3D 금속 프린팅의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우주 개발 분야에서 금속 3D 프린팅 기술이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이게 그 연구를 해보시니까 실제로 수요도 많은 편이던가요? 예, 맞습니다. 우주 부품이야말로 가볍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연료 탱크 이외에 부품은 작으면서도 그 형태가 복잡합니다. 따라서 PBF 방식의 금속 3D 프린팅 기술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소기 노즐, 터보 펌프, 임펠러, 구조물 프레임 등으로 복잡한 형상 및 다수 개의 부품의 조립이 필요한 부품, 경량화가 필요한 부품이 많아서 외국의 경우 우주 발사체의 많은 부품 제작에 이미 금속 3D 프린팅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소기와 발사체를 연결해주는 추력 프레임 부품을 타이타늄으로 제작하는데 힘을 받지 않는 곳은 생략하여서 그 경량화 설계를 하고 이를 PBF 방식으로 제작하고 있으며 해당 부품도 연말에 저희 작동성 평가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국내의 항공 및 우주 기업과도 금속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미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외국과 같이 연소기 부품도 국내에서 제작하고 연소 시험을 하는 것을 내년에 목표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금속 3D 프린팅 기술로 이 우주 부품 말고도 국방 부품도 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뭐 가지고 나오신 게 있다면서요? 예, 그 금속 3D 프린팅 기술은 다품종 소량 부품 제작 시에 유리한 공정입니다. 예. 우리나라 무기 체계의 경우 해외에서 도입하여 오랜 기간 운영함에 따른 그 단종된 부품이 많이 있어가지고 해당 부품을 구하거나 제작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겪고 있고 그 요구되는 수량이 많다면 국내 기존 제조기업에서 제작하여 납품하겠지만 연간 50개도 안 되는 수량만이 필요하고 그 부품도 다양함에 따라 2017년도부터 국방부 및 육해공 정비청과 같이 금속 3D 프린팅 기술을 연구하여 국방 부품 제조 기술로 활용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예. 현재는 스테인리스 스틸, 타이타늄, 알루미늄 재질에 대한 금속 3D 프린팅 기술을 개발하였고 현재 30종에 대한 부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10종에 대해서는 실제 장착 운영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육군 대공포 하우징의 경우에는 6개월 동안의 현장 운영 평가와 그 물성 평가를 만족하여 규격화까지 이루었습니다. 예. 네. 직접 보여주시죠. 예, 해당 부품이 발칸퍼 하우징이며 예. 그 기존 제조 기술의 경우 부품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용접하여 붙여서 만든 반면 금속 3D 프린팅 기술의 경우 이거 한 번에 만들었으며 펌프 임펠러도 같이 복잡한 형상도 직접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또한 해당 기술은 한번 형상 데이터를 및 공정 데이터를 연구 개발에 놓게 되면은 해당 부품이 필요할 때 바로 제작하여 활용하면은 되므로 재고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시 해당 부대에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면은 원격으로 제조도 가능합니다. 네. 네. 설명을 들으면서 가지고 나오신 부품을 좀 유심히 봤는데 저걸 어떻게 뽑아냈을까 이런 생각이 들 그러니까요. 정도로 네. 보고도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금속 3D 프린팅 기술의 발전 가능성이 정말 무궁무진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분야 외에도 또 다른 어떤 분야에 이 기술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네. 기존 제조 방식으로 제작하기 어려웠던 복잡한 형상이나 그 수량이 적어서 제작하기에 애매한 다품종 소량 부품이면 3D 프린팅 기술을 검토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저희 센터의 경우 자동차 튜닝 부품 중 하나의 브레이크 캘리퍼 부품에 대한 경량화, 주물 금형에 대한 냉각 성능 향상, 진공 부품의 성능 개선, 철도 부품, 자전거 부품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3D 프린팅 기술을 다양한 분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산업 현장에 계신 분들이 3D 프린팅 기술에 대해 좀 더 이해하시고 기존 제조 방식에서 불편하시거나 모자랐던 부분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3D 프린팅 기술의 장단점을 조율하여 적용성을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미팅이 많아질수록 국내에서 적용 가능한 부품이 많아져서 3D 프린팅 제조 기술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말씀을 들어보니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센터장님께서는 이 3D 프린팅 기술의 잠재 가능성을 미리 좀 예측을 하셨던 건지 어떤 계기로 이 분야를 연구하게 되신 건가요? 예, 저는 어릴 때부터 만드는 것을 좀 좋아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눈에 직접 보이는 물건을 설계하고 만들 수 있는 기계공학을 전공하였고, 군대는 그 공군 전투기 정비병으로 30개월 복무를 하였습니다. 네. 예, 그 당시에 1980년대 미국에서 도입된 F5 제공호를 정비를 하면서 기계 가공, 용접, 판금, 도장 등의 전통적인 제조 기술을 배울 수 있었고요. 군 본무 때는 용접 및 기계 가공으로 수리를 했었는데 네. 지금은 해당 전투기 부품을 3D 프린팅으로 제작하고 국방부랑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2006년 대학원 과정 때에는 플라스틱 3D 프린팅 운영을 하면서 단순히 호기심으로 이걸 시작을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해당 기술이 해외에서는 계속 발전하여 실제 금속 부품으로 제작하는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고는 3D 프린팅 기술을 국내에서도 활용해 보고자 하는 신념으로 많은 기업 및 기관 분들과 함께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를 잘 잡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요. 자, 연구자로서 지금 3D 프린팅 외길을 걷고 계신데 센터장님의 앞으로의 연구 계획 그리고 목표가 있다면 좀 한 말씀 들려주시죠. 예, 국내 3D 프린팅 기술은 외국에 비하면 기술적이나 활용성 면에서 아직 많이 미흡합니다. 네. 하지만 불과 5년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잘 만들 수 있는 기술까지는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3D 프린팅 출력물에 맞는 열 처리, 표면 처리, 물성 평가 기술 등 기존 제조 기술을 3D 프린팅 기술에 맞게 변형하여 개발할 필요성이 있어 다른 제조 전문가와의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3D 프린팅 기술의 품질을 확보하고 검증 데이터를 만들어서 산업 현장에 직접 보여줌으로써 형상만을 만드는 시제품 제작 수준이 아닌 산업 현장에서도 활용 가능한 수준의 부품 제작이 가능함을 다양한 산업 부품 제조를 통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제품 고도화에 필수적인 3D 프린팅 기술에 우리 제조 기업분들에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저희 생기원 시흥 3D 프린팅 제조혁신 센터에 오셔서 직접 부품을 한번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앞으로는 글로벌 경쟁력까지 막강하게 갖춘 3D 프린팅 기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흥 3D 프린팅 제조혁신센터 손용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